그래서 자 이제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저 이낙연 전 총리님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정세균 전 총리도 하셨죠, 이분도. 네, 하셨으니까 그분 사주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그 전에 오늘도 우리 또 서울대님 나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서울대입니다. 아, 예, 서울대님. 예. 그 옆에 연지 마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아시죠? 부산갈매기. 예, 끼룩끼룩. 네. 예. 자, 우리 그 정세균 전 총리님 사주 한번 떼어주시죠. 아. 그러니까 50년 11월 5일로 기준을 하셨네요. 예, 우리 나무 위키에 보면은 사주들이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뭐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나무 위키에 있는 1950년 양력 11월 5일 시는 잘 몰라서 이렇게 지웠지만 좀 지저분하고 이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보면은 우리 이제 정세균 전 총리님은 경인년 병술월 갑진일에 태어났네요. 이분은 그러면 이 간목으로 태어나신 분이네요. 근데 이제 우리 명략 하시는 분들이 뭐 이제 격 찾고 용신 찾고 하는데, 와, 저희는 그런 아마추어적인 행동을 안 하고 이 수월의 간목이네요. 수월의 간목. 수월은 이미 뭐 양력으로 한 10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황량한 들판에 나무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황량하다고까지 할 건 없고, 농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쏠쏠하죠. 그렇죠. 간목 하나 있으니까. 네, 한참 추운 때 들판에. 넓은 들판에 그렇게 목이 우뚝 잘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아, 넓은 들판에 목이 우뚝 잘 서 있다. 과실도 잘 맺어 있고 그러네. 그죠. 옆에 이렇게 화도 있고, 땅도 나무가 잘 자라려면은 땅하고 화가 물은 없네요. 물은 나무가 자라는데. 그렇죠. 현재 이 상태에서는 네. 물 없어도 가을철에 농사 지났잖아요. 그리고 네. 간목이 돼가지고 잎목이 연주까지 가 있잖아요. 여기. 잎목이 그 뿌리가 아주 그냥 발판이 저 먼 데까지 뻗어 있는 그런 튼튼한 나무인 거예요. 혼자 서 있어도 상관없죠, 뭐. 그리고 저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옆에 다 조성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겠죠. 근데 이분이 원래는 처음에 전기 입문하기 전에는 그 쌍용 거기 이제 다니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제 눈에는 이렇게 이런 여기 이제 우리가 말하는 평관 벼슬 의미를 하는 건데, 여기 조금 멀리 떨어져 있고 이 일간 쥐가 보면 온통 이게 식재로만 되어 있거든요. 예, 예. 식신, 예. 그다음에 현재 식신, 재성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분은 처음에 바로 전기에 뛰어들지 않고 쌍용 미국 주재원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 영향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처음에 초년에는 그렇게 이 관하고는 크게 인연이 없다는 그런 영향입니까? 일찍 인연 없다 해도 저 경인년이 대운이. 예. 정해 무자 기축 저렇게 나가나 본데요. 예, 이렇게 기축. 나가죠. 예. 그렇죠. 예. 무자 기축 이렇게 예. 나. 병술 정해 무자 경인. 기축. 경인 대운이 와서 자기 연주가 왔잖아요. 연주가 왔고 뿌리가 그 밑에 박혀 있는 경금을 달고 온 거예요. 그럼 저렇게 되면 자기 조상이나 윗사람이나 그런 데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에서 술까지 신술, 뭐 신유술, 인호술, 또 그다음에 인묘진, 이렇게 그 인목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인호술도 되고 인묘진도 방합도 될 수 있는 근거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전국구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사주 자체만으로는 뭐 경금이 어떻다 이렇게 말하지만, 경금은 또 사실 지금 수월이면 금의 계절 완전 성숙된 금이 되잖아요. 신유술 우리가 무슨 금으로 가을의 마지막이니까 겨울에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저 금은 잎목이 깔려서 뭐 저걸 절지 앉았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그 계절로 보면 계절로 보면 원래 저 금은 딱 하나 있는 저 금은 편관이잖아. 더군다나 큰 위력이 있는 금인 거지. 그래서 천연 발복 못해도 때만 만나면 큰 길로 그 연주로 갔으니까요. 국가적인 차원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실살이라고 하는 거니까. 예. 실살이고 간목은 신금보다 경금을 좋아하지 않나요? 간목은 경금보다는 신금. 아니 신금보다는 경금. 신금보다는 경금이 낫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아. 그런 걸 떠나서 그건 명리학의 이론이고 그 계절로 보면 가을철에 간목이잖아요. 예. 동량지제인 거예요. 말하자면 벽갑을 해야 되겠지. 가을철에 감목은 그냥 이렇게 뭐 나무가 이렇게 뭐 꽃을 피우고 열면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이미 열매는 맺혀 잘려져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잘려져가지고 그냥 쓰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잘려지고 보존해도 돼요. 어쨌든 관이 편관이 저렇게 연지에 가 있는데 인목이 자기 뿌리잖아요. 그죠? 뿌리, 자기 조상, 록이잖아, 할머니 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위에서 그냥 확 잘라버렸는데. 하늘에서 뭘 나무를 잘라 인간이 자르지. 그럼 어쨌든 간에 이 인목은 내 뿌리라 그러는데 뭐 크게 힘은 없어 보이는데요? 인목 자체는 힘이 없지만 근거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근기가. 근기가. 간목의 근기가 연간까지 가 있다는 거예요. 가을철에 태어난 간목 힘도 없고 아무 볼일도 없죠. 그죠?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근데 그 같은 인목이 목으로. 묘하잖아요. 인목이 인 하나로는 가을철에 인목 저 경금 밑에 깔려서 행편 없지만 그 지지 작용이 어떻게 보면 이게 인호술의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인목이 지금 연주에서 인호술로 국을 하나 만들어주고 근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인묘진 방합도 만들어주는 그 조상의 덕이라든지 뭐 자기의 근데 어떤 큰 은덕 요런 의미도 있고 윗사람도 많이 잘 만나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네, 예, 네. 그리고 아주 좋은 그러나 저는 이분은 초년에 정치를 안 하시고 이렇게 회사에 취직한 게 사주를 봐서는 맞네요. 그리고 정의 무자기축으로 나갔잖아요. 그 무자기축 재운이니까 그때 그 정치의 발판이 다 되는 행동을 했겠죠. 네. 자기 경험들이 어느 날 정치에 나가잖아요. 처음부터 정치에 안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무자기축년인 무자기축 대운이면 재운이잖아. 참고로 재운. 정의 무자는 이 앞에 초년 대운을 말합니다. 초년을 말합니다. 정해 무자 무자, 기축이니까 기축 대운에 이미 예, 제가 빵빵하잖아요. 제가 하는 일은 관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 관이 커지려고 경인이 또 왔겠죠.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직장 생활을 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 사주에서 그러면 결국 필요한 거는 뭐가 왜냐면 이분이 직업이 그 쌍용 종합 상사거든요. 종합 상사는 뭐 내가 직접 물건을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직업으로 따지면 고행 직업으로 따지면 수 관련된 직업이거든요. 네, 유통 관련이고 네, 해외 유통, 관련이고 그것도 좋겠죠. 예. 예, 그러면 이 사주에서 그럼 어떤 건 뭐 수가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이분이 그 지적을 한 건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사주 원국에 없는 이제 우리 그런 이론도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끌어당긴다, 필요로 한다.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네, 이 말은. 그렇다 치면 지금 우리 끼룩끼룩 부산 갈매기님 말씀처럼 그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에부터 저 이낙연 총리님도 화 직업을 아주 사주에 맞게 잘 택하셨는데 이분도 그러면 결국은 자기 사주에 맞게 직업을 잘 갖다가 볼 수 있네요. 종합상사는 유통이니까 수 관련. 그렇게 해서 이제 재운을 키워서 결국에는 다시 또 관운으로 관은 돌았으니까. 관운으로 오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하고 대운하고 여기 태어난 연도하고 같아지게 되고요. 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복잡해 보이고 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주일 수 있는데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나름대로 그 깊은 의미가 이분이 보이죠. 이 대운에서 정계 입문하셨네요. 그러니까 연에 있는 편관이 인목이 뿌리가 그렇게 튼튼한 것들이 그러니까 주역에 보면 그 왜 띠풀처럼 끌려 나온다는 그 주역 개사 있죠. 효사에 그런 거 있어요. 그것처럼 인호술 인묘진이 다 작동을 하는 거예요. 경인이 그 사주에 있는 그게 또 연주잖아요. 예. 뭐 옛날에는 연주로만 그 본 적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명리학계에서. 아주 오래됐죠. 예, 오래됐지만 뭐 다 참고할 수 있지. 그리고 연주라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죠? 국가, 국가적인 차원. 그다음에 조상. 그 조상의 덕이나 아니면 윗사람 중에서도 큰 사람의 그 인이 술과 진을 다 끌어간다는 얘기야, 내 말은. 요거하고. 예, 그래서 끌려가서 일하게 되는 거겠지, 편관으로. 하여튼 간에 이 대운에서 정치에 입문을 하셨는데, 뭐, 관도 들어오고, 귀신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이 대운에서 정치 입문하기 잘하신 거 같네요. 그럼 이제. 운명이겠지. 운명이겠지. 운명. 일단 뭐, 두 분은 성명강의는 너무나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보시기에 뭐 어떻게 이름이 이거 금금 뭐 이것도 별로 좋지는 않네요. 예, 안 마마님 그렇습니까? 먼저 말씀하시죠. 아까 금 약하다며. 잘 됐네, 금금목이니까. 사주에, 그러니까 사주랑 비슷한 이름이네. 옛날 저 때는 성명학이 이분이 50년생? 50년생. 50년생? 6.25 전쟁통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음력 9월쯤 되겠네요. 전쟁 난 지 3개월쯤 됐는데 이름을 어디 가서 짓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전 이름이겠죠. 근데 뜻은 좋잖아요. 그러네. 뜻이 그때는 또 뜻을 중요시했단 말이죠. 그래서 세균 하면 어때요? 고를 균자 인간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골라진다는 균등하게 얘기지. 고른다. 세상을 고른다 하면 이제 그는 한문 문법에 안 맞아서 네. 그냥 세상이 그게 균등해진다, 달라진다. 균등해진다. 예. 뭐 그러려면 자기가 뭔가 하는 일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그 성향도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아까 사주가 식신생재 됐었잖아요. 제격인데 식신이 위에서 생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보여드리죠. 식신이 신. 제격이잖아. 예. 그 술토가 어쨌든 그 정격으로 보면 현재격인데 식신이 그 생해주잖아요. 그 식신생재하는 사람인 거예요. 화생토. 네, 그래서 이름이 그 사주에 성명학에는 안 맞지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성명학에 다 맞아야 된다는 법도 없어요. 근데 이분도 참고로 아까 좋으면 좋은 거지. 아까 이낙연 이분도 산책손이 들어있네요. 예, 산택손. 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택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비포장 도로를 달려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성능이 마력수가 아무리 뛰어나고 그 다음에 또 힘이 아무리 좋고 그 다음에 토크가 좋아도 비포장 도로에 진입하게 되면 아우토반을 200km, 300km 달리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기세를 늦춘다거나 좀 속도 조절을 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지요. 이분은 최근에 이름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르고 계신데. 그러게요. 네. 예. 참 그 세상이 이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코너에 몰리셨는데 어떻게 이 발음이라든지 자원을 봤을 때 뭐 이름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라기보다도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은 이 세상만사 모든 것은 때와 장소, 사람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에 어떤 이치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한자 이름의 뜻을 중시한다거나 한자 이름의 획수를 중시한다거나 이제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지다 보니까 한자 이름을 잘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부르다 보니 이 뭐 세균맨이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별명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별명이 많고요. 예, 스마일맨, 뭐 또 세균맨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참조해서 이름을 짓는다면 학교에서 왕따라든지 놀림감이 드는 경우에 이름의 어감 이것 때문에 그런 길로 접어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성함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이 여기에 보면 사주에서도 결국에 경인년 태생이 경인대운의 나라 일에 관련된 이런 일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에 보면 이 주역괴 이름에서 산출한 주역괴에 보면 뇌택 귀매라고 하는 괴가 나오고 중천건이라고 하는 괴가 나와요. 이게 결국에는 다시 말하면 나란일이라든지 큰 일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 우연의 일치치고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우리 동양학 사주라고 하는 것이 꼭 운명론이라기보다도 잘 될 사람 한 가지라도 더 좋은 게 오게 돼 있고 못 될 사람 한 가지라도 더 나쁜 게 붙는 것처럼 우연의 일치라고만 어떤 이야기하기는 좀 이 설명과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죠. 그리고 어찌됐건 이름에도 한글 이름으로 보더라도 나란 일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깊은 뜻이 이 중천건이라는 거는 이게 안으로 다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늘이 이 짝대기 세 개, 양괴, 용괴 따지지 말고 그냥 짝대기 세 개가 있고 또 짝대기 세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하늘, 반대로 하늘 밑에 또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권위가 충천하다는 뜻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해본 일 중에 종합상사, 상무이사까지 하셨지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의 여러 가지
살아온 삶의 과정이 아닌 말로 대통령 빼놓고 그다음에 또 한 다 가지 해보셨죠. 또 한 가지 가정주부 애 낳는 일 그것 빼놓고는 다 하셨어요. 그렇죠. 예, 예. 대단한 이름이죠. 그러면은 대단한 이름인데 과연 예. 그러면 그 이분의 대운은 어떻게 흘러왔는지 예. 대운을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아, 대운이 아까 좀 잠깐 앞에서 봤지만 이렇게 흘러왔는데 이분이 그럼 지금 대운은 이제 바뀌었네요. 올해부터 이 갑오 대운이네요. 71세부터 갑오대운으로 바뀝니다. 네, 갑오 대운이네요. 갑오 대운이는 짧은 소문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이제 여기 아무 시청자들은 안 보이시겠지만은 이게 상관이라고 써놨는데 상관이라고 하는 게 벼슬을 해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대선에 나온 사람 치고 별로 안 좋은 대우는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일단은 여기 자체로도 상관이긴 한데 우선은 이제 그 어떤 물상론이라고 하는 사주의 한 영역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 갑과 갑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갑갑하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기도 하고 근데 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상론에서 흔히 말할 때는 이제 사주에서는 양목 양의 목이라고도 하지만 네. 물상론에서는 이 거목 교목이라고 해서 흔히 나무. 소나무, 네, 전나무, 전나무. 메타세콰이아와 같은 큰 나무로서 끊임없이 하늘로 향하는 이상을 지향하는 이제 그러한 나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갑과 갑이 있으면 갑갑하다라는 또 있지만 결국에는 달리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내 세력이 되어주는 이 주변에 힘이 강해진다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다가 여기 인과 여기 있는 오와 이 술이 합해져서 인, 오, 술 해서 삼합이라고 하지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불의 작용을 하게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결과가 더 강해진다라는 측면도 생길 수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자기 힘이 강해져서 뭔가 예. 열심히 하려고 한다. 예. 근데 올해 이 세월을 보면 이게 신축이지 않습니까? 신축.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게 정관이네요. 정관이 들어왔는데 또 민주당 경선이 점유고 또 여기도 보면은 많이 또 들어있네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과연 좋은 점을 해석이 될 거예요, 가만히? 이건 딱 보시기에. 글쎄 대운이 이제 또 중요하니까요. 대운은 이제 자기 세력을 넓히는 거잖아요. 아니, 세력을 넓히는 거. 세력을 쫙 넓혀서 뭐 불로 들어왔으니까 갑으로 들어왔으니까 그 오는 동료도 희생하면서 오는 동료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좋은 이제 뭐 자기 지지 세력도 막 발판이 넓어지는데 신축이 오면 일단 이제 나쁜 사람, 그러니까 사주가 다 똑같은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 격에 따라서 이 사람의 품격에 따라서 여기서는 축술형, 축진파 이렇지만은 그 판도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그죠? 판도를 흔든다. 예, 근데 신금은 오면 이제 병하고 신하고 합해서 네. 어떤 또 좋고 나쁜 역할을 할 수 있겠지. 나쁘다고 좋다고 다 말할 건 아니고요. 어떤 변화가 많은 거죠. 올해 이 사람이 변화가 월주로 이렇게 들어서 인호술 화국으로 이룬 바닥이 넓어진 터전에서 신축이 들어와서 지지를 흔드는 거야. 말하자면 나쁜 사주에는 지진이 일어나는 거고 좋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 경우에는 환경에 영향이 막 이렇게 많아진다는 거지. 파동이 커진다는 거죠. 뭐 변화가 있다 그런 변화가 있다는 네, 거죠. 그런 예, 뜻이죠. 예. 이제 근데 같은 이제 변화라도,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예, 그래야지.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렇죠. 그 사람이 예. 처한 그 살아온 그 이력과 그런 데 비춰서 좋은 역할 하겠죠. 근데 이제 사고수 이런 건 또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유월이고 그러면 여기 이제- 병신 정유로 들었으니까 월운으로는 뭐 이렇게 아주 좋은 건 아니겠죠. 네. 별로 그렇게 뭐 관이 대운이 크게 들어왔을 뿐이지 세운하고 월운은 그렇게 아주 그 합당하게 좀 더 대운을 이렇게 확 더 넓혀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 대운이 그렇게 크게 뭐 관을 넓힌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고 세력만 넓혀주지. 세력만 넓히고 예. 지금 상황하고 딱 맞네요.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분은 자기 세력을 넓히려고 무척 노력하고 계신데 그래요? 난 그것이 잘 몰라. 난 정치 잘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이렇게 상관이 들어오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부리고 이렇게 되면 열심히 자기 힘으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뭐 재물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그 결과로는 이 관은 내는 녹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뭐 저희 명리 초보자들 얘기는 이렇게 되면은 상관에 대해서 관은 큰 인연이 없다 이렇게 흔히들 말씀을 하는데 근데 일견 제가 보기엔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 사주를 보면은 그러면은 이분을 앞에 말씀드렸던 이낙연 대표님하고는 조금 대비가 되네요. 안 그런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대비됐어요? 해보세요. 보자. 이낙연 대표님은 지금 이제 여기 들어왔잖아요. 인성대원에 들어왔잖아요. 네. 예, 김희입니다. 김희. 그래서 그나마 여기는 이 편인대원에 그저 인성대원에 들어가지고 괜찮은데 여기는 지금 상관이 들어와가지고 관을 해쳐버리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봐서는 이분보다는 이분이 조금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데 운으로는 그분이 이낙연 씨가 어떻게 그렇게 보십니까? 해석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그 글자 자체가 그렇게 들었으니까 인성하고 뭐 비겁, 식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인성이 관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 두 분 이 사주로 봐서는 이 궁합이 잘 맞는 거 아닙니까? 서로 필요한 기운을 이렇게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일지가 이렇게 자신이 반합도 들어있고 반합도 들어있고 해서 두 분이 서로 필요한 기운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목이 필요하고 네, 서로 필요한 걸 갖고 있네요. 여기는 금도 필요하고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일반 시청자 사주를 전혀 모르시는 일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잠깐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 사주에서 보기 힘들 없는 이런 갑, 병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뭐 목, 화, 그 다음에 토 이런 것들이 여기는 토가 있지만 다 물이 휩쓸려서 떴내려 가버렸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또 목, 화, 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같은 금이 있어 세력을 강화시켜 주는데 여기에는 이제 물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근데 또 여기 이제 물들이 꽉 차 있고 근데 잠깐 여담이지만 또 이 운이 좋은 사람들은 뭐를 해도 소 뒷걸음질하다가 그렇죠. 뭐 쥐를 잡는다는 말도 있듯이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사주 원국에 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곳이 태어난 곳은 전북 장수예요. 출생지는 장수 물수자 긴장 물수. 그다음에 고향이라고 하는 곳은 진안이고 진안에 보면 진안이죠? 진안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보면 그 진안 고원임에도 불구하고 또 큰 댐도 있고요. 그다음 진장.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우연이지만 사는 곳이 마포구 상수동이에요. 상수동. 마포도 좋은데 마포에 상수까지. 또 상수 물입니다. 그것도 물이네. 참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좋아요. 그래서 아까도 내내 말씀하셨듯이 재물도 꽤 모았지요. 재산이 지금 현재 51억 안 몰 정도 수가 없어요. 되는 걸로 알고 돈을 안 몰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과정에서 예. 이거 뭐 사주 주위에 보면 다 이렇게 뭐 재물이 이렇게 깔려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마지막 정리하자면 이분 사주에 없는 거를 이분이 갖고 있고 이분 사주에 없는 거를 이분이 갖고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죠. 싶습니다. 네. 그럼 현재 그 민주당 경선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이재명 지사님이 1등이고 그 뒤에 이제 이낙연 대표님이 갑자기 이제 맹추격을 하고 계셔가지고 거의 뭐 제가 보기 턱밑까지 지금 쫓아가신 것 같은데 또 그 뒤에 계신 분이 바로 이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을 합쳐 보면은 2등, 3등이 공격이 잘 맞다는 얘기네. 우리 이재명 지사님 조금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긴장하셔야겠어요. 긴장하셔야 되겠네. 하여튼 이 사주만 놓고 봐서는 결국 그러면은 두 분이 언젠가는 합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두 분이 어떤 형식으로든 합세를 해야 아주 일단 가장 쉬운 수준으로 말씀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에 어찌 보면 이 도끼 자루 큰 나무로서 동량지제라고 하는 나무로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도끼의 자루가 되기보다는 이분하고 합해서 도끼 자루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도끼가 있으나 내가 쓰이려면 자루가 있어서 그렇죠. 결합을 해야 됩니다. 자루가 그런데 없으니까. 이 없는 도끼 자루를 갖다 만나서 두 분이서 만난다면 아마 이 위기의 대한민국이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한번 또 바뀔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대전환점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거 그럼 결국 뭐 노조파 병신월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두 분이 이렇게 마음을 합치든 하셔야 되는데 병신월 자체만 놓고 보면은 그래도 이 이낙연 총리가 조금 나은 거거든요. 그렇죠. 병신월이면 그분은 관이 되고 여기는 네. 식신으로 정세균 선생님이 그 희생을 하는 네,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되겠네. 참 묘합니다. 두 분이 서로 없는 기호를 이렇게 보충을 시켜주는데 어차피 8월 때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운을 놓고 봐서는 또 한쪽이 우리 정 총리님이 도와주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정치판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그 희한하게 그 민주당에서는 2등, 3등이 공감이 잘 맞네요. 전부 다 예. 여기가 양팔통 전부 다 강하죠, 양이.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긴 진짜 그러네. 그치? 술 하나 빼면 다. 양팔통이라고 좀 보기가 양이 강하신 거고 여기 글자만 이낙연 씨는 글자만 양이지 네. 금수로 실제로, 됐잖아. 네. 금수. 네. 금수가 음이잖아요. 글자만 외연만 양이지 속으로는 근데 정세균 우리 이 후보님 같은 경우는 밝고 예, 양팔통이면서 이름도 또 예, 자원 오행이 자원을 화화토로 볼까요? 돼 있어요. 화화토로. 화와토로 예, 화와토 화화토로 돼 있어서 이런 경우는 보통 화끈하면서도 뒤끝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궁지에 몰리더라도 잘 벗어나고요. 그 스마일 메인이지만 어떤 때는 버럭 화를 내기도 했죠. 그렇죠. 감목이니까. 예. 그렇지만 또 바로 뒤끝 없이 탈탈 털어내고 다시 또 융합하고. 그게 감목이 이분은 적이 없어요. 맞아요. 예. 감목이 솔직하면서 감목은 항상 당당하고 우리 오영생 말하는 그 인, 어제 인자가 바탕이기 때문에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저희가 이제 앞 시간에 이낙연 총리님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정세균 역시 이제 총리님 설명을 드렸는데 참 두 분을 사주를 놓고 보니까 지금 묘하게 민주당 경선하고 겹쳐져 가지고 딱 그 그림이 어느 정도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갈 때까지는 가야 되겠죠. 각각 다 야심이 큰 사람들이잖아요. 다. 근데 갈 때까지 가는 건 좋은데 갈 때까지 가봐야 8월 달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몇 7월인가? 아 그렇구나. 갈 때까지 가봐야 다음 날은 끝이에요. 근데 50여일. 둘 다 서로 양보하기가 참 아쉽겠어. 5, 60일 아쉬워서 남았죠. 괴롭겠네. 근데 저도 그래 보지만은 근데 뭐 이거는 여담이겠습니다만은 이 쇠하고 나무가 만나면은 쇠가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예, 근데 저 갑지는 거꾸로 지지가 않아요. 갑자기 밑에 뿌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안 이게 거꾸로 거꾸로 지는 척만 해요. 척도 잘 안 할 것 같은데. 뿌리거든요. 그래서 예, 통나무잖아, 완전 통나무. 두 분 다 참 사주를 놓고 봐서는 참 좋은 사주들인데 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궤적이나 직업 이런 거 봐서는 참잘 오셨는데 예, 두 분 다 좀 연세가 좀 있으시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50년생, 52년생 그렇게 네. 말씀하셨더랬죠. 네. 지난 시간에도. 72세, 70, 뭐 70세, 70세, 인생- 72세. 예, 인생 막판이 오셔가지고 이제 근데 지금 100세 시대예요. 나도 일찍 죽으려는데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방송에서 그런 말은 죽는 삼가주십시오. 얘기를 꺼내고 아니 다 그러세요. 죽는다 그러는데 아직도 안 죽어서 사람들이 지금 요새 기절하고 있어. 아직도 살아있냐고 그러는. 어쨌든 간에 이 두 분 이제 간단히 그냥 뭐 한 70대 정도 되셨는데 두 분 다 그냥 마지막 이제 노익장에 그래 노익장에 될지 모르겠지만은 불꽃을 8월 달에 세우셔야 되겠네요. 두 분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우리 전부 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